저는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요. 병원에는 여러 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과들이 되게 협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위암이나 같은 암 같은 병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이 암을 진단을 해주시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외과에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어떤 일련의 협업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사실은 의대에서 의학을 배우면서 제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치료를 조금 환자분한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과 중에서 제가 진단을 내리고 직접 수술도 하고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과가 어떤 과인가 고민을 하다가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 제가 전문의를 딴 지 거의 15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자 환자분들이 여자 정형외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산모 환자분들 같은 경우 출산 후에 있는 통증이나 출산 후에 불편감에 있어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형외과라는 과가 사실은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사지를 다 보다 보니 민감한 부분들, 예를 들면 고관절이라든지 갈비뼈 같은 경우도 위쪽 가슴 쪽 부분의 갈비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남자 의사분들에게 이런 부위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저를 더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 의사라기보다는 엄마인 의사로서 정형외과를 하면서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출산 후에 일어나는 통증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후통이다, 막 산후하고 바람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 산모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형외과적으로 교과서적인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애를 낳고 하면 많이 손목이나 이런 데를 아파하시지 궁금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고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떤 산후풍이라든지 뭐 산후에 바람이 든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름이 있는 각각의 정형외과 질환들이었고, 이런 정형외과 질환들에 있어서 출산 후에 원래 애 낳고는 이래 라면서 치료를 많이 받지 못하던 여성분들에 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 있어서 진단을 도와드리고 치료에 도움이 됐을 때, 내가 여자 의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본 의사로서 훨씬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형외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정형외과의 분야 중에서는 사실 척추 같은 그런 큰 대관절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으로서 섬세함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는 소관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로 전문 진료 분야는 손이나 발, 소와 같은 소관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섬세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성 의사로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정형외과를 할 때까지만 해도 놀랍게도 비뇨기과보다도 여자 정형외과 의사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남성의학을 보는 여자 의사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레지던트를 마치던 때만 해도 정형외과가 오히려 여의사가 적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을 다 일렬을 지나고 보니 제가 봤을 때 정형외과처럼 내가 실제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보고 환자를 처음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과는 많지 않아서, 후배 의사분들 중에서 정형외과에는 여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과를 내가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몇 없는 서울연병원의 여자 정형외과 의사 신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